안녕하세요. 위머 여러분.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규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나이 들면은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이살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게 사실 미신입니다, 미신. 나이살은 그럼 미신인 건가요? 나이살이 찌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유가? 네. 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에너지 총 소비량 네.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제 과학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생후 8일에서 95세까지 정말 네. 전 연령층 한 6,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29개 나라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쭉 봤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그래프처럼요, 20살에서 60살까지는 거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살 이후에 네.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사실 60살 이후에는 너무 이제 기초대사량이나 총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은 수명에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이 어떤 공장을 돌리는 건데 네. 나이가 들면 사실 이 공장의 어떤 폐수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이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네네. 너무나 이 기초대사가 빠르게 돌아가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게 건강이나 수명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어떤 보호 기전처럼 좀 떨어지는 거다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봤더니 20살에서 60살까지는 너무나 일정한 거예요. 보통 나이살이 한 40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런데 아니군요. 그게 아니라 특히 제지방량으로 봤더니 제지방량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 무게예요. 네네. 여기는 뭐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뇌, 심장, 간, 콩팥, 소화기관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보정을 했더니 정말 이렇게 거의 리니어하게 총 에너지 소비량도 비슷하고 기초대사량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미신이었구나. 삶에서 에너지 소비는 한 4개로 나뉘는구나. 처음 1살까지는 엄청 높아요. 그냥 애기들은 뭐 네.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는 사춘기 때, 청소년기 때는 쭉 떨어져요, 에너지 소비량이. 그때 이제 먹던 거 계속 유지하면 살찌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쭉 감소하고 20대에서 60대까지는 매우 일정하고 노년기 이해 60세 이후부터는 조금 감소하고 네. 이게 팩트구나. 그러면은 나이살은 왜 찌는 걸까?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총 에너지 소모량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의 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기초대사량 거의 안 변한다고 했죠. 네네. 그럼 바뀌는 거는 결국 활동대사량이에요. 활동대사량이 바뀌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바디 컴포지션, 같은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육은 빠지고 지방량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게 아주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20대 때 어떤 다이어트를 하냐면은 일단 칼로리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살이 찌고 네. 칼로리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살이 찌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체지방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제 살이 옛날만큼 잘 안 빠진다 라고 오시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체중은 건강 체중이신데 지방량은 비만이시고 근육량은 표준 이하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바디를 하면 좀 그렇게 나오겠네요. 네. 인바디라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젊었을 때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차 타고 다니시고 네. 회식 많이 하시고 술 드시고 배 나오시고 팔다리는 얇아지시고 그리고 좋아하던 취미도 옛날엔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떨고 하던 운동들을 좋아하다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취미생활 아이를 갖고 하면은 옛날에 뭐 자전거 타기 좋아했던 분들도 그런 게 달라지면서 근육량이 빠지고 지방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살이 확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이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몸이 변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초대사량도 좀 변하지 않나요? 생각을 하시는데 네. 기초대사량도 물론 변화할 수 있긴 한데 기초대사량이 사실 아까처럼 거의 안 변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이제 기초대사량은 아까 말한 그 제지방량, 지방을 뺀 나머지로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 근육이 차지하는 게 한 20%밖에 안 돼요. 네. 네, 나머지는 생각보다 우리는 기초대사량이 뇌가 쓰는 칼로리, 간이 쓰는 칼로리, 심장이 쓰는 칼로리, 콩팥이 쓰는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운동을 안 해도 이 전체 기초대사량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게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근육이 한 1, 2kg 늘고 1, 2kg 줄고 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 활동대사량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활동대사량은 두 번의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활동대사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네.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뭔가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몸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에게 녹록치 않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거기에 자꾸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몸은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면은 기초 대사량을 조금 아껴요. 네. 그냥 그 활동 대사 에너지의 어떤 소모량을 이제 우리 기초 대사량을 좀 덜 씀으로써 상쇄하려고 하는 보상작용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체중인 분들은 100kcal의 운동을 했다. 활동대사를 했다. 네. 활동대사 했으면은 거기에 이 활동대사량의 한 28% 정도를 네. 기초대사량을 줄여요. 좀 맞추려고 너무 많이 소모되지 그렇죠. 않게 하려는 건가 봐요. 기초대사량을 줄여요. 사실 우리가 운동을 100 했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는 72%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만하게 되면은 이 기초대사량을 아끼려고 하는 센서가 더 활성화가 돼요. 가장 비만한 한 10%의 분들은 100을 운동하잖아요. 그거의 한 49%를 기초대사량에서 아껴버려요. 별 효과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도 거의 한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활동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데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어떤 바디 컴포지션, 지방량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떨어지면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보면은 우리의 기초대사량은 사실 나이가 60살까지는 쭉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바디 컴포지션을 이전처럼 돌리면은 사실 우리는 나이살이 찌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비만이신 분들이 더 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디 컴포지션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를 바꿔 나가면은 더 젊었을 때의 체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릴수록 그렇죠. 다시 예전으로 바꿀 수가 있다. 네. 이게 기초대사량이 나이 들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체중 증가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웰니스 검사에서 어떤 좌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일상생활 습관 점수를 보는 게 있어요. 이 점수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거는 습관이 되면은 그냥 약간 보험처럼 연금처럼 계속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근육량이 늘어나고 지방량이 떨어지면은 이 연금의 이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은 살을 찌지 않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을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저희가 드리는 음식들에서도 이 복합 탄수화물과 이 단백질량을 충분히 드리는 게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 그리고 저희가 그 베이슨이란 약재를 쓰는 것도 지방량을 좀 줄이고 근육량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바디 컴포지션을 바꾸려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할 수가 있어요. 내 생활 속에서 계단 올라가는 거라든지 네.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건지 휴대폰 통화를 할 때는 나 항상 서서 통화해야지라든지 항상 점심시간에는 식후에 한 5분, 10분이라도 좋아요. 15분 이후부터 5분, 10분만 걸어도 굉장히 달라져요. 네. 혈당의 그래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방량 증가가 떨어지고 근육량 증가에 좀 유익해요. 이 정도의 어떤 습관 변화를 우리가 만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 생활에서의 활동량을 그 전보다 좀 늘리게 되면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체중도 감소가 되고 네. 지방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가 는다는 그렇죠. 거군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시너지로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지방량과 근육량이 비율이 바뀌게 되면서 내 생활 속 칼로리 소모의 효율이 점점점 이렇게 네. 올라가게 돼요. 시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윈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작은 변화를 이렇게 실천하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비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몸의 구성 성분의 변화와 우리 활동 행태의 변화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였고 이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의욕이 좀 더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운동이라든지 식단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꼭 윈 매니저 분과 몸의 어떤 바디 컴포지션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개인 맞춤으로 좀 찾으려는 노력이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더 건강한 체중 조절에 도움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